아기는 방심을 타고 옵니다. 미증유의 4월 개학을 결정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추진하는 방역 인물들과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We agreed to reinforce our external borders by applying a coordinated temporary restriction of non-essential travel to the EU. 대구의 요양병원에서 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고려대 박기수 교수님, KBS의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또 요양병원입니다. 이틀 동안에 74명이 확진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인데요. 네. 74명이 지금 확진된 상태입니다. 환자가 57명이고 직원은 17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째로 시설을 격리하는 지금 동일 집단 격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간호사가 이틀 전에 확진을 받고 예, 맞습니다. 다 검사해 봤더니 74명이나 되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양병원은 5층 건물인데요. 진료실하고 입원실이 같이 있고 중증 환자는 2층하고 3층을 같이 쓰는 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 있는 의료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속 근무를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많은 상태여가지고요. 아무래도 밀접 접촉, 뭐 부축을 한다거나 뭐 네. 약물을 먹인다거나 할 때 요양병원은 밀접 접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진과 환자가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처럼 못 움직이시는 분도 많고. 네. 그리고 가래를 빼더라도 직접 다 이렇게 직접 그렇군요. 손으로 해서 가래를 네. 갖다 또 석션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밀접 접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하지만 오늘 이 영시 통계, 그러니까 오늘 0시에 보통 질병관리본부 공식 통계가 나오는데요. 네. 지금 대구 경북 대구 지역에 한 46명이 확진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오늘 확진된 이 74명은 여기에 지금 일부만 반영돼 있고 네. 지금 다 반영된 숫자가 아니어서 아마 내일 통계에서는 더 많은 숫자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나온 74명의 확진자가 질본이 발표하는 그 이제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역시 감염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구에 있는 배성병원에서 7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수성 요양병원에서 4명, 그리고 진명 실버홈에서 1명, 그리고 CG 노인병원에서 1명. 이렇게 그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하고 다 합쳐가지고 대구에서 총 5곳에서 8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요. 이게 환자가 증상이 있어서 선별진료소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요. 대구시에서 요양병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을 390여 곳을 갖다가 전수조사하는 네. 과정 가운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수 397곳에 한 3만 3천여 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수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 30% 지금 진행 중에서 지금 5곳에서 네. 87명이 지금 확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취약한 집단을 광범위하게 몇만 명씩 미리 정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이렇게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한 거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여전히 특정 집단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메르스 때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초기에 이 보건당국에서도 당시에 이제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취약 지역이 어디라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 요양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는 게 안 그러길 희망을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요양원이 전국에 3,500개가 있습니다. 그 요양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가려다 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그 와병 상태로 계시는 네. 데거든요. 3,500개가 지금 얘기하는 요양병원도 1,5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합하면 지금 5,000개가 있는데 여기가 아까 저 박 기자님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되면 잘 옮겨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이제 처음에 그걸 알고 야 이거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던 차에 이렇게 발견이 된 건데 사실은 빨리 전수조사를 더 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미리
조치가 이렇게 안 되면은 나중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사망률을 굉장히 지금 높이는 네. 가뜩이나 지금도 이제 사망률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어서 청도 대남병원 보면 그 안에서도 교차 감염이 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망자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연세 있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아픈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요양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네. 앞으로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명률, 그러니까 사망률이 우리도 0.6%에서 0.8% 이제 1%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네. 이런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면 사망으로 많이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 높습니다. 네. 확진자 현황을 보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확진자입니다. 네, 100명 아래로는 나흘째 유지되고 있지만 어제 오늘 조금씩 확진자가 늘어서 우리 네. 마음 같아서는 이런 4명까지 줄었을 때 조금 더 떨어지길 바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릿수로 좀 줄어들면 했는데요. 지금 다시 93명으로 100명 선에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사실 예측을 갖다 하기로는 50명에서 한 150명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안타깝게도 뭐 대구에서 이렇게 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거고, 더군다나 오늘 저 신규 확진자에는 지금 현재 대구의 숫자가 지금 또 포함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소규모로 지금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유행의 양상이 좀 바뀌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29일에 저렇게 909명이 생겼던 거는 신천지 네. 교인 관련된 거였는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대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제는 또 대구도 포함해서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조마조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저는 오히려 이 요양병원도 큰일이지만 언제부턴가 지금 한 열흘 된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위험하니까요. 확진자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볼까요? 보시면 3월 오른쪽에 보시면 3월 둘째 주, 셋째 주는 뚜렷하게 유럽을 다녀온 사람 중에 확진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뭐 여기에 이집트 다녀온 분, 미국 다녀온 분 중에서 확진자 계속 늘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렇게 총합을 보면 이번 주에 18명이 해외 유입 추정되는 확진자로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보시면 주황색 유럽이 13명입니다. 네. 유럽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미주에서도 2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2명이 들어와서 네. 검역에서 지금 코로나19가 확진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그 브리핑에서 지금 전체 확진자의 신규 확진자의 한 5% 정도가 지금 해외 유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앞서서 결국은 유행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한 축을 갖다가 이제는 해외 유입이 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감당할 것으로 보여서요. 실제로 이제 정부가 이것에 대한 이제 위기의식을 갖고 이제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네. 세계 어느 곳에서 오든지 모든 입국자에서 특별 검역을 한다고 밝힌 것도 특별 입국 절차라고 하죠.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한다고 지금 정부가 지금 특별 얘기를 한 입국 상황입니다. 절차하면 교수님 와서 휴대전화 앱 다운 받아가지고 우리 방역 당국이 물어보면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열납니다. 기침은 전부 눌러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든 해외에서 온 유럽 사람이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호텔에 있습니까? 어느 집에 머뭅니까? 계속 우리 당국이 지켜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스크린할 수 있을까? 이제 쏟아져 들어올 텐데 지금 유럽에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 네. 그것도 걱정이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그 하루에 외국에서 이제 15,000명 정도 들어오고 있고 이제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이번에 이제 그 19일 날 그 특별 검역, 특별 이제 그 절차를 절차요. 하면서 네. 입국 절차를 하면서 이미 추가적으로 70여 명의 검역 인력이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더 촘촘한 방역망을 하려면 우리 의료나 검역 인력이 추가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제 또 문제는 이제 그 안에서 또 관리해야 되는 우리 보건소 인력들이 추가적으로 또 집중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특별 입국 절차를 어느 정도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나 특히 아까 보셨습니다만 아프리카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확진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 네.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인력이 많이 줄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네. 없다. 여기서 조금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처럼 입국을 제한하거나 지금 뭐 들어오지 못하게 막질 않고 있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이나 이런 앱들로 우리가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것들을 갖다 지금 한번 지금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좀 다들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유일하게 아마 봉쇄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막아내고 있고 지금까지 요 며칠 동안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앞으로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 우리 방역 당국이 어떤 도구마에 빠지지 않고 네. 봉쇄하지 않는 게 답이다 이렇게 그게 절대 정답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네, 잘 선택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상황을 지켜봐야죠. 유럽의 발생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픽 올려주실래요? 딱 보기에도 심각합니다. 보시면 독일 같은 나라가 눈에 띄게 확진자가 늘어서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죠. 오른쪽에. 네. 그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탈리아는 뭐 확진자와 사망자가 매우 심각합니다. 스페인도 보면 역시 확진자가 순식간에 4, 5일 만에 10,000명을 넘어서면서 사망자도 500명을 육박하고 있고 프랑스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수님 특이사항이라면 역시 진짜 한 3, 4일 만에 몇 배씩 늘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등수로 매기는 게 참 그렇긴 하지만 네. 복기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중국 다음에 뭐 2, 3위, 2위, 3위에 머밀다가 어느 순간에 이탈리아 여기 지금 유럽에는 빠졌습니다만 이란, 네. 스페인, 독일 올라오면서 저희가 이제 숫자적으로는 지금 6위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확진자 그것도 수나? 확진자 수 네. 기준으로. 네. 이제 사망자 수는 좀 다르지만 사망자 수는 사실은 이제 좀 다르겠지만 네.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지금 안정세를 유지하고 다른 나라는 이제 시작인 경우나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나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인 수치입니다. 상대적인 그렇죠? 수치입니다. 네. 예, 워낙 그리고- 그 나라가 심각하니까 이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확진자 수로 지금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이제 독일 인구가 이제 한 8,300만 정도 네.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9,200명이 확진이 됐는데 사망자 수로 보면 현재 24명 정도 네. 됩니다. 그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80명이 좀 넘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망자 수나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낮지만 독일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네. 그런 보건의료 측면에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자 우리도 지금 뭐 10,000명에 육박하고 스페인은 11,000명, 독일도 곧 10,000명이 될 것 같은데 스페인은 사망자가 5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독일은 24명밖에 안 된다. 네. 한국은 우리가 오늘 90명인가 그럴 겁니다. 그 말은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사망자가 확 낮아진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복합적인데요. 네. 이 사망자 수가 얼마나 많냐 적냐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평소에 이제 그 나라의 기저질환도 있을 수 있고 고령화 비율도 있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의료 시스템이 우리가 이제 헬스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냐. 헬스케어 시스템 안에는 이른바 병상수, 그다음에 의사의 인력, 그다음에 간호사 인력, 그다음에 효율적인 자원 분배, 그다음에 국민들이 모두 다 해당 그 의료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이 비용을 상당히 지불하지 않고는 의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 그다음에 독일이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하지만 모두 다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시스템.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 시스템이 원래 잘 알지만 복지나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병상수나 의료 인력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의료 인력 같은 경우는 독일이 28만 명 정도 되고요. 네. 의사 기준으로 간호사가 81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의사 수가 10만 의사라고 하고요. 간호사가 한 30만 되니까 네. 우리에 비해서 의료 인력이 많고요. 인구 비례를 한다고 해도 한다고. 6, 7배가 되네요. 우리보다. 그렇습니다. 네. 네, 병상수도 그렇고 대신에 이제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독일에 비해서는 이제 4분의 1 수준에 되는 네. 또 공공의료 시스템이 나름 의미는 있지만 저런 때는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네. 그런 측면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렇게 이제 숫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네. 걸로 보입니다. 확진자에 비해서 정말 독일과 이탈리아가 극명하게 사망자가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참고로 사흘 동안
1000명 정도 숨졌습니다. 자, 유럽이 EU라는 한 나라죠. 네,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한 나라죠. EU 안에서의 한 달간의 여행 금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효불급한 이동이 아니면 EU 안에서는 이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곧 결정이 내려질 것 같은데 영상으로 각 나라의 상황 좀 보겠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어제 낮 12시부터 보름간 국민 이동을 막았습니다. 이제 이동하려면 저렇게 통행증이 있어야 합니다. 네, 전쟁 때 같죠. 생필품을 구하거나 병원을 가야 하거나 재택근무가 아예 불가능한 직장인의 출퇴근 빼고는 전부 통행증이 있어야 되고요. 불신검문에서 경찰관에게 이거 못 제시하면 5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통행증을 보여주고 있죠, 프랑스 시민들이. 진짜 무슨 나치 지배하의 프랑스 같습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스페인에서도 주민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네,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고요. 유명한 거리인가 봐요. 사람이 없습니다. Desde muy tempranas horas partiendo de la ciudad, saliendo dirección aeropuerto. It was all sort of normal until yesterday afternoon. Stuff started shutting. We wanted to go get somewhere to eat, and there just wasn't anywhere. 엘리자베스 양이 93살인데 런던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현지 언론이 보도하고 있고요. 네. 스페인에서는 우리 이강인 선수 있는 발렌시아 선수단에 3명 중 1명이 감염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스페인 이강인의 소속팀 발렌시아는 처음에 1군 선수하고 이제 스태프 등 5명 확진 판정을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후에 이제 추가로 전수 검사를 한 결과 한 35%가 감염됐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확진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서요. 이강인 선수의 감염 여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다만 이 발렌시아 구단이 이제 추정을 하건대 지난달 20일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그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 이 아틀란타의 원정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이 당시 이강인은 허벅지 근육통으로 이 이탈리아 원정길에는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를 가볼까요, 다시? 사망자가 2,500명을 넘어섰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이탈리아 확진자가 벌써 31,506명, 사망자가 2,503명입니다. 중국이 3,200인가 그렇거든요. 네, 사망자가. 3,230.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러다가는 이탈리아 사망자가 중국을 넘어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40여 명이 숨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네. 믿기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탈리아의 치명률이 높은 이유를 두고서 이제 전문가들은 여러 의견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확진자가 는 거는 유럽의 어떤 볼키스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코 이탈리아의 의료 수준이, 그러니까 네. 중환자를 보는 의료 수준이 결코 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다만 이 이탈리아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점은요. 네. 노인에게 다수가 전파됐을 때 이탈리아에서 이 중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을 초과했을 경우에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물론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이탈리아가 23%로 고령화 순위로 보면 세계에서 2위입니다. 이렇게 노약자들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도 한몫을 했다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점인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노인들에게 이렇게 전파가 됐을 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닌 노인들에게 이렇게 전파가 됐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을 초과한다면 네. 결코 이런 사망률을 갖다가 그 어느 나라도 피할 네.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미국 의사협회의 이 자마라고 있습니다. 그 자마의 편집장이 이탈리아 지금 롬바르디에 있는 의료진, 그러니까 중환자 의학을 보고 있는 의료진하고 같이 통화를 하면서 화상으로 연결했던 인터뷰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탈리아 의료진이 자기네가 이제 미국 편집장에게 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곧 미국의 한 보름 내지 한 달 뒤의 상황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중환자 발생에 빨리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던 것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남의 일은 아닐 겁니다. 정말 잘 대비해야 하는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신문의 부고란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또 다른 신문인가 봅니다. 레코 디 베르가모라는 신문인데
저게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네. 이탈리아에서는 이동 제한령이 내려서 이 위급한 분들이 가족하고 이 임종도 못하고 세상을 뜨는 경우가 많다고요. 자, 우리 방역 시스템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고 전 세계 언론이 또 전 세계 정부가 우리 방역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는데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I notice a lot of people are talking about South Korea because they've done a good job on one side. Augmenting the innovation that existed in South Korea, brought here to the shores of the United States, and brought in our own novel way. When you look at the projections, there's every chance that we could be Italy, but there's every hope that we will be South Korea if people actually listen, if people actually social distance. 하나 더 볼게요. 자, 워싱턴 포스트 기사 볼 수 있습니까? 네, 맞아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응 실패를 드러낸 한국의 성공 신화. 그러니까 한국을 보면 미국이 왜 잘못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는. 네, 다음 장 볼까요? 100만 명당 검사자 수가 비교를 해놨는데 보시면 저 뒤로 보면 이탈리아는 한 800여 명, 대만은 한 600여 명, 이스라엘 한 400명, 일본은 한 60명이 일본은 뭐 거의 검사를 안 하고 있다고 봐도 미국도 100만 명당 23명이니까 우리는 3,600명을 하고 있는데 해외 언론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도 이탈리아가 너무 무섭게 번지고 있어서 유럽이 네. 우리도 2, 3일 지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분명히 있고요. 분명한 건 저 선진국 중에서 독일 같은 나라도 지금 확진자가 급증한단 말이에요. 네, 아마 인류의 의료 시스템 중에 제일 엄격한 의료 시스템을 갖춘 나라 같은데 결국 선진국 중에서 또 말씀하신 거 보면 의료 인프라, 검사를 좀 늦게 한, 그래서 치료가 좀 늦어지는 이런 나라들로 그 조그마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감염병에 특히 대응을 할 때 이제 그 역량을 이런 식으로 보통 평가를 합니다. 진단, 그다음에 치료, 예방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진단, 왜냐하면 준비를 메르스 때 이후에 진단 키트를 빨리 개발하고 치료를 빨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진단학회에 미리 연습을 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도 많이 나왔고요. 대신에 이제 사망자를 가급적 줄이려는 역량이 있었고 병상도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었고 아직 예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백신은 없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나름 의미는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는 중국이 있을 때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준비를 못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근데 또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는데 일본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여러 가지 올림픽 이유는 있지만 이거를 감당하기에는 한꺼번에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그 자기네 역량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면 아예 진단을 유보해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증 환자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제발로 걸어 들어와서 그런 사람만 치료를 하자. 모두 다 진단을 하고 역량하기에는 너무나 손이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능력도 좋았고 운도 좋았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진단이 빨리 됐고 대구에 처음에 역량에 비해서 이렇게 솟구치는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미티게이션 전략을 잘해서 상당히 지금 완화 정책, 이른바 진단 정책과 치료 정책이 잘 된 케이스다라고 보고요. 그 나라의 그 선택은 사실은 나중에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말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 대구 경북에서 한 열흘 전에 펼쳐졌는데 잘 막았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네. 자, 관심들 많으시죠? 이제 백신, 그다음에 치료제가 결국은 유일한 해법인데 정말 확실한 해법인데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임상 실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디를 볼까요? 미국 잠깐 볼까요? 네.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처음으로 여기는 백신 임상 실험이 진행됐다는 소식이고요. 첫 번째 지원자가 45살의 건강한 여성 지원자인데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I was the first. It's unbelievable. I'm really excited about that. It was easy. It was just like a flu shot, or I had a flu shot a couple months ago. It was very similar to that process.
it didn't hurt. I was very happy about that. 어디까지 왔냐고 여쭤봐도 돼요? 네, 정말 시작 단계죠. 네, 네. 이거 지금 저거 맞는 거 보시고 혹시라도 우리도 곧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그거는 상당히 성급한 네. 상황입니다. 지금 보셨지만 지금 맞은 거는 사실은 이제 부작용만 테스트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백신을 하려면 일부에서는 벌써 중국에서는 이제 전 임상이라고 해서 네, 동물 시험을 실험하죠. 건너뛰어서 사람한테 했다는 좀 이제 윤리적인 문제, 사람하고 동물의 이제 차이 문제 이런 게 좀 있지만 어쨌거나 전 임상, 그러니까 동물 실험하고 지금과 같이 1차는 이제 안전성 시험을 합니다. 그다음에 2차는 이제 효과성 실험을 하고 네. 3차 이제 대규모로 하고 허락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 WHO도 그렇고 미국 CDC도 그렇고 통상 지금으로부터 한 1년 그러니까 이제 빠른 데들은 뭐 내년 초 보기도 하고 빨라도 내년 초. 예, 그렇게 네. 얘기하기 때문에 우선은 희망적인 메시지이긴 하지만 당장에 나오기는 어렵고 아마도 좀 패스트 트랙으로 가면 조금 더 빨리 나오기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신이 더 물론 둘 다 뭐 시급하지만 박 기자 보기에 백신이 더 시급해요, 치료제가 더 시급해요. 두 분 의견 다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 뭐 백신이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컨테이전 영화 2011년도에 나온 거기 영화 또 백신 나오면 보셨는지 끝나죠. 네.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혼란과 결국은 그걸 종식시키는 건 결국 백신의 개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봉쇄 전략을 많이 얘기하죠. 결국은 모든 것들을 이동 제한하고 통제한 상태에서 네. 결국 바이러스가 사람에서 사람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의 결국 그 목표, 궁극적인 목표는요. 결국은 한 18개월 뒤에 결국은 백신이 나올 때까지 그것들을 유지하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봉쇄 조치를 갖다가 만약 지금 계속 쓰고 있다 하면 18개월 뒤에 백신이 개발에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어떤 그 네. 전제를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갑 교수님이 버텨야 산다는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이게 보세요? 아이러니한데요. 사스 얘기를 해보면 사스는 그때도 백신이 개발이 됐었고 했는데 사스가 딱 끝나니까 백신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맞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질병이 계속 이어져 가야 백신이 나오는 거지 사실은 끝나면은 백신 시장 회사가 원리에 따라 누가 개발을 개발하지 하는군요. 않습니다. 네. 열심히 한 거는 노력하지만 그래서 그런 아이러니가 있고요. 이제 치료제가 중요하냐 백신이 중요하냐 보다도 사실은 이 치료제, 그러니까 딱 여기에 맞는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또 사회활동도 할 그러겠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모든 지금 경제 요동치는 것도 치료제와 백신이 나왔다는 순간 그러겠죠. 모든 게 이제 안정이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두 개 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각 나라가 지금 재정 정책, 뭐 미국은 금리도 내리고 통화 정책도 쓰고 있지만 일단 뭐 막대한 재정을 어제 오늘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제 밤에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이제 11조 정도 통과가 됐는데 우리와 비슷한 프랑스, 스페인은 우리는 스페인보다는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인데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재정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각 나라가 의회에 통과된 안은 아닐 겁니다. 미국은 성인 1인당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000씩 우리 돈으로 한 120만 원씩 주겠다. 그리고 오늘 서울시도 중위 가정들에게 한 50만 원씩 급하게 지급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마지막 질문은 정부 재정이 가장 이 시간 반드시 투입돼야 할 곳이 있다면 두 분께 하나씩 여쭤볼까요? 네, 제가 먼저 얘기하면 저는 지금 현재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 네. 그래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이런 지금 산발적인 게 더 커질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유지하려면 취약계층, 영세 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들이 다시 모이고 뭐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이라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을 그게 투자니까 그런 곳에 철저히 빨리 핀셋으로 들이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말씀 너무 공감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조금 나왔던 특징들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벌써 현금 지급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현금 지급 얘기를 하는데 이 현금 지급은 현금이라는 게 이제 말이 현금이지 이제 바우처 형식이에요. 그렇죠, 바우처 상품권 같은 형식이죠. 현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정말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바로 돈을 즉각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장 가정 경제가 붕괴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신속하게 이런 추경안이 이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더 시행하는 게 더 네.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재정 지원안이 나오는 걸 속속 보면 어제 오늘 대부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지원 재정 액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 박기수 교수님, KBS의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